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식 프로그래밍을 위한 시계열 분석 강좌를 시작하게 될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분석은 다른 말로는 타임 시리즈 어널러시스 혹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불리우는 분석 주제인데요. 이 시계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미 시계열이라는 용어를 모르실지언정 시계열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하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라는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미 시계열 데이터를 알고 계신다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계열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 특히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 대표적인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주식 데이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분석하고 또 어떠한 주제로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시계열 데이터에 굉장히 익숙하신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일별, 주별, 월별, 또 분별, 심지어는 틱별로 데이터를 기록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시간차로 나열해서 보여지는 방식을 대부분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어떠한 그 시간의 데이터를 특히 숫자 형태로 기록을 해서 그 숫자를 시간별로, 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러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반드시 주식 데이터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데이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들이 현재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IoT 분야에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 또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율이라던가 금값이라던가 각 시간별로 그 값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별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도대체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또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그래프들은 사용자가, 특히 이런 데이터를 보는 사용자들이 좀 더 시계열 데이터를 편하게 보고 인지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방식일 뿐,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은 특정한 순서대로 그저 숫자들이 나열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시계열, 타임 시리즈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리자면, 우선 시계열은 시간적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라는 시계열이 주어졌을 때 이 T는 T1, T2, T3 그리고 TN까지 어떠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때 TI, 즉 특정한 위치에 있는 T의 값은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거와 동일한 얘기인데 시계열은 일단 시간순으로 이루어진 관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식 데이터들 동일한 시간순으로,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값을 관찰을 함에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 형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말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들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 종목마다 대략 20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다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이 2,000개만 돼도 굉장히 많은 차원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일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분별, 또 틱별, 또 연별, 월별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시계열 데이터는 고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차원 데이터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하루가 하나의 차원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3일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을 때 하루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가 한 차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의 데이터, 두 번째 날의 데이터, 세 번째 날의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10, 15, 11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했다고 가정을 하면 데이터가 3차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20일이다. 결국에는 20차원이 되는 거고 1년 정도 데이터인 250일 데이터는 250차원의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를 관찰을 하는 시간의 간격이 하루다. 즉 1일 간격으로 데이터를 관찰을 한다고 하면 해당 데이터는 1일 간격으로 새로 하나씩 차원이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 간격이 1분이다 하면 1분마다 데이터가 기록이 될 거고 또 틱봉이다 하면은 한 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은 독립적인 수가 아닌 전체의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열 데이터, 즉 주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특정한 점의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특정한 지점의 숫자를 가지고만은 어떠한 의미도 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앞에서의 기록과 또 이 지점 이후의 흐름, 즉 시간에 따른 어떠한 흐름의 데이터 전체를 이용을 해야만 저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수가 아닌 전체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적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시계열 데이터는 이런 복잡한, 즉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고차원 데이터면서 심지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representation, indexing, similarity measure, segmentation, visualization, 그리고 이 시계열을 통한 데이터 마이닝 in time series,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 분야.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던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representation, 한국말로는 표현이라는 또는 묘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epresentation이라는 게 시계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본 데이터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 가공된 형태로 데이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이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래프를 얻기까지는 실제로는 데이터 형태인 10, 15, 13, 14, 15 등등의 어떤 숫자의 나열 형태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이 데이터를 2차원 그래프에 표현을 했을 때 시간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 비로소 저희가 익숙하게 보았던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그래프 데이터의 기본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기록이 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파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숫자들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10, 15, 13, 14, 15 다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1년치만 해도 250개 차원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만약에 10년이다 하면 이 데이터의 숫자는 25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2500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즉 컴퓨터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냥 이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는 주식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등락을 표시했을 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작은 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은 관심, 이런 작은 변화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어떠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2500개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2500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을 해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한다던가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패턴을 찾을 때는 오히려 이 모든 데이터로부터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중요한 지점만 표시를 한다던가 또는 이 데이터들을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한다던가 대표적으로 주식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20일 평균선이라던가 또 뭐 30일 평균선과 같이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은 또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레프리젠테이션, 즉 데이터를 표현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도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리젠테이션 된, 즉 표현된 데이터를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강좌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이 시밀러리티 메저, 즉 어떠한 두 개의 또는 하나의 이 타임 시리즈가 있고 이와 비슷한 형태가 어떠한 종목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타임 시리즈와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즉, 예를 들어서 뭐 2000개의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000개의 종목 중에서 이러한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도대체 몇 개가 되고 어떠한 종목들이 이러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유사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이 두 종목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어떠한 종목이 유사하고 또 어떠한 종목이 유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Similarity Measure가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특정한 부분으로 분할을 해서 어떻게 분할을 해야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즉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한 종목에서라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의미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의미 없는 정보를 제거를 하고 또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할 때 좀 더 가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 결국에 어떻게 분할을 해야 좋을까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인데 주식 데이터처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 선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대 그래프로서 많이 표현을 하죠. 사실 이런 단순한 형태의 분야는 아닙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좀 더 컴퓨터가 보기 쉬운 형태로 사실 이런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는 사람이 보기에 쉬운 그래프지 컴퓨터가 보기에 쉬운 그래프는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주 목적은 저희가 분석하는 이 주식 데이터를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타임 시리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주식 데이터를 보기 편하고 또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컴퓨터가 보기 좋은 형태로 타임 시리즈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인 타임 시리즈. 시계열로부터 어떠한 데이터에 그냥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된 다양한 연구 주제가 이제 파생이 되었고요. 저희는 각각 이 연구 주제별로 어떠한 기법을 통해서 주식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서 저희의 주식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타임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결국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해 보면 첫 번째로는 similarity sequence, 즉 유사한 패턴, 유사한 순서를 찾겠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을 다른 종목에서 찾거나 또는 동일한 종목에서 과거에 언제 이러한 패턴이 보여졌는가, 즉 이러한 패턴 또는 다른 종목으로부터 유사한 패턴이 어디서 보여지고 있는가. 결국 이러한 문제를 찾고자 하는 게 similar sequence라는 거죠. 유사한 순서에 대해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제일 어렵기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forecast, 즉 미래 예측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 혹은 또 다른 과거에 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연 타임 시리즈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미래 예측 모델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패턴 분석. 패턴 분석은 결국에는 포캐스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즉, 수많은 주식 데이터로부터 많이 발견되는 패턴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패턴이 보였을 때 미래의 데이터가 오르는가. 결국 이러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방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라고 하는데요. 이 군집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패턴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군집화라는 게 무엇인지는 뒷부분에서 이제 군집화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 이렇게 패턴을 보이다가 특이하게 또는 과도하게 올라갔거나 과도하게 내려가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특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치를 감지하고
또 이 특이치를 노이즈로 생각할 것인가 또는 중요한 의미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이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릴레이션. 이 코릴레이션은 상관관계라고도 하는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는 인덱스 지수에 어떠한 다른 시계열이 영향을 주는가. 예를 들면은 달러 환율이라던가 또는 금, 그리고 S&P 500 같은 다른 시계열이 코스피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각각의 시계열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코릴레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싱과 패스트 서칭, 결국에는 빠르게 어떤 특정한 종목을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찾을 때 인덱싱과 패스트 서칭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종목 수가 2,000개, 심지어 그 2,000개에서도 일봉 데이터, 또 20일 데이터, 1일 데이터, 월별, 연별, 다양한 형태로 시간이 나눠지는데 이 시간별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빠르게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빠르게 찾기 위한 방법 중에 인덱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고 지금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각각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앞으로 하나씩 다뤄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식 분야, 저희가 앞으로 응용을 할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꼭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학 데이터, IoT, 또 CCTV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데이터, 자율주행차, 교통 상황, 또 대규에 발생하는 공진, 날씨, 컴퓨터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는데 시계열 분석 또는 시계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표적인 주식 데이터를 통해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좌의 방향은 각 주제별로 앞에서 언급드린 representation, 또 indexing, similarity measure, segmentation, visualization, 데이터 마이닝 등등의 각각 주제별로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미 어떠한 연구가 되었으며 이 알고리즘을 주식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각 주제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식은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또 이 이론을 근간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서 구현을 해보는 방향으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좌의 대상은 주식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강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떠한 언어라도 하나 정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더 좋은 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이 시계열 분석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도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주식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강좌의 대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이 시계열 분석 강좌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분야인 레프리젠테이션, 즉 시계열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